안녕하세요. 정선 열양초등학교 보고회 영상을 시청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양초등학교는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정 소프트웨어 영역 연구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인공지능 중심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인공지능 역량 신장이라는 주제로 1년 동안 모든 교육 공동체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 동안의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에 사용되는 음성은 인공지능 더빙 앱 네이버 클로바 더빙을 사용했습니다. 열양초등학교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년 동안 전교생 33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중심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인공지능 역량 신장 방안을 주제로 연구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연구학교 주제입니다. 인공지능 소양 함양을 위한 인공지능 소양교육,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과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인공지능 교과 활용교육, 실생활의 문제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 소양, 인공지능 문제 해결력, 인공지능 윤리 사고력을 신장시키고자 했습니다. 연구과제 첫 번째입니다. 인공지능 중심 융합교육과정을 위한 교육 여건 조성으로 세부 과제는 환경 조성,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연구과제 두 번째입니다. 인공지능 중심 융합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으로 세부 과제는 교육과정 분석 및 내용체계 구성, 인공지능 소양교육 및 교과 활용교육, 3과 연계된 인공지능 중심 교과 융합 수업 모형 개발 및 적용입니다. 연구과제 세 번째입니다. 인공지능 역량 기르기로 세부 과제는 인공지능 교육과정 체험 프로그램, 학생 중심 인공지능 동아리 운영, 지역의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인공지능 교육입니다. 연구과제 첫 번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 환경 조성입니다.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더 나은 연구학교 디자인하기 주간을 운영했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조직하기 위해 학교 업무를 정상화했습니다. 창의 융합형 교실 운영, 디지털 기기 구축 및 정비, 누리 소통망을 구축하여 온 오프라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세부 실천과제 두 번째,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교육과정 재구성 그리고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교육과정 집중 연수를 진행했고, 동료성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하고 공동 실천하며 집단 성장을 이루는 더 배움 공동체를 운영했습니다.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좋았다는 얘기가 아무래도 이제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좀. 연구과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세부 실천과제는 교육과정 분석 및 내용체계 구성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 이슈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5대 영역을 참고하여 내용체계를 구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역량 신장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부 실천 과제는 인공지능 소양교육 및 교과 활용 교육, 그리고 인공지능 중심 교과 융합 수업, 모형 개발 및 적용입니다. 인공지능 소양교육을 위해 학년군 수준별 교육자료, 초등 인공지능 집중교육기관 운영자료를 활용해서 교육했습니다. 교과 활용 교육을 위해 각 교과 교육에 적합한 인공지능 도구 및 앱을 활용하여 학년별로 2개의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했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은 실생활의 문제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탈리아로 가는 항공권 확인했습니다. 2학년은 가을이라는 주제로 우리 주변의 가을의 소리를 창의적인 그림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교육의 이해를 위해 컴퓨터 및 태블릿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배우며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음악 및 소리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을 활용한 크롬 뮤직넷과 시잉 뮤직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구글 시잉 뮤직으로 소리를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내는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직접 학교 주변과 마을에서 가을의 소리를 찾아보고 녹음과 녹화를 하여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을의 느낌을 떠올리며 소리를 그림으로 창의적으로 그렸습니다. 물감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며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친구들과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양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부모님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님과 함께 하고 싶은 해외여행지를 선택하고 해외여행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 오토드로우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제작했습니다. 태위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뭔가요? 오토드로우예요. 오토드로우 프로그램 왜 사용하고 있나요? 항공권을 들어갈 이미지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프로그램 파파고를 이용해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을 해외여행지의 언어로 연습해 보았습니다. 엔트리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기능을 사용하여 인공지능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피지컬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비행기 로봇도 제작했습니다. 부모님들을 공개 수업에 초대해 제작한 항공권을 전달하고 부모님과 함께 인공지능 해외여행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부모님과 간접적인 해외여행 체험을 하고 부모님께 우리가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6학년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면서 인공지능에 대하여 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챗봇을 이용하여 국어 교과에서 동시 쓰기와 속담 사전 만들기 활동을 한 후 캔버 텍스트 투 이미지를 이용하여 동시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그리고 비토벤 라이를 이용하여 동시에 어울리는 음악을 작곡하면서 미술과 음악 활동에 활용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챗봇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고민해 본 후 의견을 공유하고 AI 아티스트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럴 머신을 이용한 활동 후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지 생각해보는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의 선택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AI 포 오션즈를 이용한 활동에서 인공지능의 편견이 들어간 판단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살 우리에게 필요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은 무엇일지 토의 토론을 통해 우리들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 생활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인공지능 윤리와 더불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 판사의 인간 판사 대체이다. 인공지능이 법원의 판례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학습한 후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돕고 결국에는 인간 판사를 인공지능 판사로 대체한다는 것인데, 인공지능 판사는 데이터의 편향성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 인간 판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열양초등학교 5학년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교내외에서 적용 가능한 생활 규칙을 데이터로 하여 이를 PVA 챗봇을 활용한 AI 판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체험하고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우선 교실 내외에서 적용 가능한 생활 규칙을 만들고 이를 상벌점 항목으로 분류하여 AI 판사 프로그램의 데이터로 삼았다. 그리고 챗봇을 활용하여 AI 판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었고, 이 의사결정 트리를 토대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PVA 챗봇 프로그램으로 한사랑 AI 판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파워앱스에 연동하여 휴대폰 앱으로 만들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학생들은 상벌점 목록에 있는 행동을 했을 때 한사랑 AI 판사 앱에 접속하여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상벌점 판독을 프로그램을 통해 하였고, 이를 학급 패틀렛에 탑재하여 누적 관리하였다. 다음은 한사랑 AI 판사를 체험한 학생들의 후기이다. 한사랑 AI 판사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느낀 점은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형벌점을 받는다는 것이 생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생활 규칙을 데이터로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더욱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판사를 체험하고 상점을 받고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 학교 생활을 더 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간 판사가 하는 것과 AI 판사가 하는 것은 많이 다르지만,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게 되면 인간 판사가 하는 것을 AI 판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윤리를 배우면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것도 알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만약 인공지능 개발자가 된다면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을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지각도 많이 하고 숙제도 안 하고 영어 단어 시험도 공부를 안 해가서 통과를 못했지만 한사랑 AI 판사를 체험하며 3점을 받기 위해 지각도 안 하고 숙제도 잘해가지고 영어 단어 시험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3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벌점 데이터를 저희가 입력하다 보니 입력하는 데이터를 조작한다면 3점은 더 많이, 벌점은 더 적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과 인공지능 윤리를 배우면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사랑 AI 판사를 체험하며 인공지능의 프로그램된 데이터대로 제가 한 행동을 판별받다 보니 객관적이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예전에 상벌점을 하다 보면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나 판별하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달라졌지만, AI 판사는 우리가 입력한 기준대로만 상벌점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구촌 문제 중 직접 겪은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기후 위기의 의미와 기후 위기의 사례 및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후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류 산업도 원인이 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우리 주변의 의류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의류암을 관찰하고 조사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비교하여 비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거함의 수거 품목을 상의, 하의, 가방, 신발 4가지로 분류하고 인공지능 캔버 텍스트 투 이미지를 이용하여 마크와 배경을 만들고
엔트리 이미지 분류 모델 학습을 통하여 분류 품목을 학습한 후 엔트리 블록을 이용하여 코딩하였습니다. 초코파이보드, 서보모터, 수거함을 연결하여 의류 종류에 따라 수거함이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인공지능 재활용 의류 분류 수거함을 완성하고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동안 배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과제 세 번째입니다. 인공지능 역량 기르기로 세부 실천 과제는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인공지능 동아리 운영입니다. 인공지능 중심 융합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학교나 마을 단위의 체험학습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찾고 협업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중심 인공지능 동아리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세부 실천 과제는 지역의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인공지능 교육입니다. 1년 동안 학년별로 운영한 인공지능 교육 주제들을 학생들이 직접 발표하고 인공지능 앱, 도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인공지능 역량을 갖고 디지털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역 인공지능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힘찬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발표의 진행을 맡은 2명의 진행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열양초등 10월 19일 인공지능 교육과정 발표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년 동안의 인공지능 교육과정 운영 내용을 부모님,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회는 인공지능 교육 주제를 학생들이 직접 발표하고 1년의 프로젝트 학습 과정을 설명하며 결과물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 2, 3학년은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인공지능 교과 활용 교육을 4, 5, 6학년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중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교육과정 발표회에서는 1년 동안 만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하고 교육활동에서 활용한 인공지능 앱과 도구들을 직접 체험해보는 체험 부스도 운영하였습니다. 일단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와서 보게 된 경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시대에 맞춰서 가는 교육들을 아이들이라고 해서 뒤쳐져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빨리 접해서 그 변화하는 세대에 맞춰서 아이들이 그거를 습득할 수 있고 그리고 성장했을 때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직접 훈련하는 모습을 그런 교육을 받은 과정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서 참 엄청 유익한 거를 배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5학년 아이들의 인공지능 부스인데요. 아이가 어렸을 때의 모습하고 노년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도 새로운 모습으로 보게 되었고 저희가 같이 보는 그런 시점에서도 너무 재미있고 뜻깊은 시간으로 지냈고 한국문을 보여주면 원하는 나라로 이동하는 걸 보여주는 3학년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일단은 테마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부모님을 여행을 보내드린다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인공지능 교육과정 발표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까지 마을의 모든 세대가 함께 인공지능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열양초등학교는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운영한 성과와 교육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을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연구학교 업무 담당자가 인공지능에 대해 소개하고 학년별 인공지능 교육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뜻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지능을 가졌다 해서 인공지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가 지능을 갖고 있으려면 저희처럼 이렇게 뇌가 있어요. 또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체험해 보았습니다. 네이버 웹툰이라는 그 앱이 있습니다. 그 네이버 웹툰에서
오른쪽 아래 그 더보기를 누르시면 툰 필터라고 있습니다. 툰 필터. 이 툰 필터가 뭐냐면 내 얼굴을 만약에 투철 유용한 마을 인공지능 연수와 더불어 재미있는 공예 수업과 쿠킹 클래스도 함께 진행하여 마을 주민들의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인공지능 교육으로 인해 우리 열양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저에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자녀들을 보고 2년 동안 우리 학교가 인공지능 교육을 잘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학부모 연수에 참여하며 저도 인공지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앱뿐만 아니라 상담원까지 요즘 인공지능이 많이 이용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 인공지능이 벌써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예 수업이나 쿠킹 클래스도 같이 해서 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열양초등학교는 마을 인공지능 연수를 통해 지역사회에 인공지능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인공지능 역량 검사지를 활용하여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했고 대응 표본 T 검정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전체에서는 유의 수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위 영역, 소행 및 문제 해결력은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분석되었고 윤리사고력은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활동을 적용한 후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6개의 영역별로 2022년과 비교하여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최소 10.7%에서 최대 25.3%까지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만족도 설문 결과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쳐 흥미도, 유익성, 이해도, 실천 기여도는 96.4%, 추천 정도와 지속성은 100%로 나타났고 작년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이해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100%로 인공지능 교육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전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학교를 2년간 운영한 결과입니다. 연구 과제 첫 번째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연구 과제 두 번째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연구 과제 세 번째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또한 그러한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인공지능이 미래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미래를 예상하고 그 미래에 우리는 함께 준비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배우고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했습니다. 큐름 모족할 때 동그라미 그리면 무슨 소리가 난다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우리 생활에 이로움을 주는 것 같고 또 재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흥미롭고 신선했고요. 또 저희 때랑 다르게 아이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많은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강연 선생님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그 엔트리랑 슈퍼파이 모드를 활용해가지고 의료 수거함이 작동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모델링을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고 놀라웠습니다.